11월 18일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당첨사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당신이 잠든 사이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복귀해 보시죠.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어떤 표정을 지었는가 그 흐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삼중 악재가 자리를 하게 되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전날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을 것이야 이런 발언을 했었죠. 거기에 따른 쇼크와 함께 그동안 트럼프 랠리에 따라서 이제 고점 부담이 좀 느껴지는 업종을 위주로 차익 실현이 나타나는 하루였습니다. 거기다가 옵션 만기일이라는 점 역시도 종목별 변동성을 극대화시키면서 빅스 지수가 이날 12.8% 급등한 점 시장에는 부담으로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2.24% 가장 큰 조정을 받아갔고요. 이날 발표됐던 경제 지표로는 미국의 10월 소매 판매가 있었죠. 전월 대비 0.4%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소비가 강력하다, 그런 것은 경제가 강하다라는 사실을 시사해 주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타당성을 약화시키는 재료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12월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에 조금씩 무게가 실려가고 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26%에 불과했던 동결 가능성이 현재는 40%대까지 반영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장단기물 국채금리 모두 소폭 오르는 모양새가 연출됐습니다. 하락을 주도했던 업종으로는 빅테크와 제약, 식료품 등이 자리하고 있는데 왜 그랬는가? 일단 빅테크 가운데서는 테슬라를 제외한 M7 종목들이 일제히 빠졌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3.3% 급락을 했는데 미국 정부가 IT 지출을 삭감할 수도 있을 거다. 지금 전체적인 스탠스, 머스크가 이끌게 되는 정부 효율부가 정부 지출이 너무 과도하고 이것을 삭감시키자라는 기조로 가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IT 쪽으로도 추진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우려감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실망스러운 1분기 가이던스를 제시하며 9% 폭락한 점 역시도 투심을 저하시켰습니다. 그랬는데 테슬라는 유일하게 상승부를 켜냈죠. 전날 5% 급락을 한 이후에 3% 반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CNN 측에서 보조금이 만약에 폐지된다면 물론 테슬라도 타격을 받아가겠지만 다른 경쟁사들이 더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오히려 반사이익을 받아갈 수도 있겠다, 이러한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주가 상승세 정말 무서운 질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날도 11%의 폭등, 연초 대비로는 280%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28일부터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이제는 나스닥 거래소로 이전한다는 발표가 들려왔습니다.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특징주들이 산재했던 금요일 뉴욕 증시였습니다. 히트맵을 보더라도 그 흐름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제약주들, 이쪽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트럼프가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에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지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코로나19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등 회의론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물론 실제 임명까지 가기 위해서 의회가 통과될 것인가 그 여부가 불확실하긴 합니다만 일단 시장에서의 타격은 자리를 하고 있는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만약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실제로 장관이 된다면 FDA 규제를 강화시킬 거라는 우려감도 자리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각종 식료품 관련주들의 주가도 타격을 받아갔습니다. 우주 테마주들 간에서는 차별화가 포착이 됐는데요. 스페이스X의 파트너사로 지난주에 소개를 시켜드렸던 AST 스페이스 모바일, 부진한 실적의 여파로 10% 가까이 빠졌습니다. 다만 신규 발사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 부분은 좀 기대감을 자극하는 이슈였고요. 인튜이티브 머신, 로켓랩 등의 종목들은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분위기. 그런 가운데 주말 사이에 눈에 띄었던 헤드라인은 머스크의 스페이스 X 12월 공개 매수를 준비하는 가운데 기업 가치가 무려 350조 원으로 평가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지난주 우리 증시에서 많이 빠졌던 우주항공 관련주들, 오늘 이 소식을 어떻게 소화해 갈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조간신문에서 오늘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헤드라인들 두 가지를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의 AI 칩 블랙웰에서 서버 과열 문제가 발견됐다라는 소식이 IT 전문 매체인 디인포메이션 측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블랙웰을 맞춤형 서버렉에 연결을 했더니 과열이 발생하더라. 이러한 이야기인 건데요. 이미 블랙웰의 출시 시점은 지난 2분기에 생산 결함이 발견되면서 지연이 됐던 바가 있었죠. 만약에 이 과열 문제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양산이 더욱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미 주문을 했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역시 더 대기를 해야 되는 이슈로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 팀이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율주행 차량의 완전한 상용화를 위한 연방 프레임워크를 교통부의 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 이러한 의사가 지금 밝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인간이 핸들을 잡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인간의 조작이 없는 차량이 도로 위를 굴러다닐 수 있게끔 그러한 정책을 시행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테슬라에게 정말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 주간의 증시 일정까지도 체크를 해볼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아침에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번 실적 그 수치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1분기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하는가, 특히 블랙웰과 그레이스 블랙웰에 대한 수요를 사측에서는 어떻게 제시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증시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난주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른 쇼크 이후에 기타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어떻게 소화해 가는지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서울로 가보시죠. 자, 오늘 우리 시장의 분위기는 어떠할까요? 지난 금요일에 보여줬던 시장에서 많은 힌트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양시장은 금요일장 거래가 엇갈리면서 마감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등, 그리고 반갑게도 한중회담 소식이 들리면서 중국 소비주들의 반등. 반면 2차 전지의 급락과 트럼프 트레이드의 약화 움직임이 굉장히 대조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그런 금요일장이었는데요. 일단 지수 자체는 여전히 주간 단위로도 꽤 큰 낙폭을 기록하면서 금요일장 하락 마감이었습니다. 2,400선대 거래 마쳤고요. 외국인은 지난 한 주 내내 우리 시장을 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스닥은 가까스로 상승 전환하면서 0.57% 올라갔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 가운데 2차 전지의 급락이 있었지만 반도체 소부장단의 반등, 일부 바이오의 반등이 선전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반도체와 소부장, 삼성전자의 저가 매수가 아주 적극적으로 유입되면서 6거래일 만에 삼성전자가 반등에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좀 체크해드리고 있는 포인트인데 장 마감 이후에도 시간의 거래에서 올랐죠. 이 부분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이날 함께 올랐던 테크윙, HPSP 같은 소부장단의 반등도 꽤나 반가웠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약화됐지만 그 안에서 살아남은 종목들 더 좁혀지면서 꽤 변동성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 트럼프 트레이드의 이 움직임을 주시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장에는 재건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좀 상한가로 들어갔고요. 로봇, 히토류 쪽으로 움직임이 돌았습니다. 미중 갈등에 좀 더 포커싱이 되면서 히토류를 무기화할 것이다라는 우려감들 속에 관련 종목들의 장중 변동성이 컸고요. 반면에 약화됐던 쪽으로는 우주항공 테마, 그리고 전력 쪽, 원전 이런 관련 종목들, 조선까지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2차 전지의 급락이 이날은 가장 큰 화두였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정권 인수팀을 꾸리고 있는데 이쪽에서 IRA 폐지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내용, AMPC와 관련돼서 실적으로 호주의 영향을 받고 있는 셀사들이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이었고요. LG 엔솔이 12%, 장기 이평선까지 모두 다 내줬습니다. 이후에 기업인들, 이 협회 쪽에서도 이 폐지와 관련돼서 번복해달라라는 이야기들이 주말 사이에도 많이 나왔는데요. 계속되는 업데이트의 내용들은 저희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시간외 급등, 자사주의 매입 소각 발표에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정규장의 분위기에 그 연속성의 기대감이 큰 이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 부양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주말 사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죠? 일단 헤드라인 내용으로만 10조 원 자사주 매입 소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3조 원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3개월 내 전량 소각하겠다. 그리고 7조 원은 활용 방안 이사회 결의 이후에 결정 짓겠다. 이것이 골자입니다. 중요한 건 이 역대 두 번째 규모 거의 7년 만에 자사주 매입 소각 발표가 나온 건데요. 일단 오너그룹에서는 5만 원 방어 의지를 확연하게 보여준 내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 어땠는가? 2014년 말부터 해서 사실 2014년, 15년에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PBR 1배를 밑돈 적이 있습니다. 한 역대 5번째 되고 이번까지 6번째인데요. 그간 계속 밑돌 때마다 이런 주주환원 정책이 함께 나왔었습니다. 그때 2014년 11월에도 시작해서 2015년, 17년 12조, 9조 이렇게 대규모의 특별매입 배당까지 함께 나왔던 과거 이력이 있는데요. 이때 보면 2014년부터 17년까지 주가 상승률은 무려 삼성전자 128%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대할 만하다라는 건데요. 이때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당시에는 반도체 업황이 상당한 호조를 보이면서 반도체 가격 상승이 함께 나타났던 그때 당시입니다. 그래서 16년, 17년 그 호황과 맞물리면서 사이클의 상승과도 함께 궤를 이뤘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에도 그러할까요? 128%. 이러면 참 좋겠는데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가 바닥론에 있어서는 거의 다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주가의 트리거로 키팩터로 작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자사주 매입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아무래도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장기 주가 상승 결정 요인은 실적이다. 그리고 업황 개선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업황이 지금 뒤따라오지 못하는 건 중국 쪽 이야기가 크고요. 그리고 업황 내에서도 경쟁력을 가져가는 것은 HBM 같은 선두주자의 역할인 삼성전자의 내부 과제이기도 합니다. 삼성증권에서는 EPS 성장률이 먼저 급선무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버넌스 포럼에서 이와 함께 또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삼성전자의 이번 자사주 매입 소각은 규모가 좀 적고 시기 놓쳤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내 3조 원 할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시총 내에서의 자사주 비중은 한 0.9%밖에 되지 않아서 애플이 작년에 했던 게 한 3%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연내 10조 원 자사주 매입 소각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 속에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에게는 과제가 좀 남아있는 듯하고요. 추가적으로 확인 필요한 부분은 오늘부터 미국에서 시작될 슈퍼컴퓨팅 2024. 여기에서 CXL 관련된 기술 발전이 있을지도 중요하겠고 여러모로 이런 이벤트에서 나올 이야기들. 물론 젠슨 황의 연설이 더 중요하겠지만요. 이 내용 같이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삼성전자 직결된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우리 반도체 과제에 있어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목요일 새벽에 전달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말씀드린 삼성전자의 자체 과제인 HBM4와 관련된 퀄 승인이 중요하겠고요. 이 부분은 연내보다는 내년에 화두를 맞추고 있습니다. 고위급 인사와 관련돼서도 지금 부당 관련된 이 회계 부정 의혹이죠. 이와 관련돼서는 2심 5차 공판이 25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19년도에 내려놨던 이 회장의 경영 복귀와 관련된 이야기도 관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당시 삼성전자가 오를 때 소부장도 이렇게나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중요한 건 업황이 뒷받침이 됐다는 거죠. 여기에 너무 현혹돼서도 안 되겠습니다. 신중하게 바라봐야 될 포인트들 저희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전력주들의 움직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시간대 거래에서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금요일장에 이 전력주들의 움직임 안에서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미국 블룸에너지가 세계적인 이 전력주죠.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와 SOFC 계약을 체결했다. 글로벌 연료 전지 산업 관련돼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1기가와트와 관련돼서 나온 내용이고요. 이 금액 자체가 발표되진 않았지만 이 올해 3분기에 연료 단가를 추정했을 때
메가와트, 기가와트 적용해 봤을 때 한 4조 원 규모라고 업계는 추정합니다. 시총 블룸에너지가 한 48억 달러, 그러니까 6조 원 정도 지금 환율 감안하면요. 여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규모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것이 암시하는 것은 데이터 센터의 이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 전력과 관련된 규모, 이 계약은 꾸준히 나올 것이다라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천연가스에서 천연가스 수소 혼합으로 갈 그림을 업계에서는 그리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내부적으로는 전력망 확충법과 관련된 이제 28일 본회의 처리를 기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야 이제 공감대를 이루어서 이 국무회의 국감때 통과가 됐고 그 다음 단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될 포인트. 지난 금요일에 초고압 변압기 쪽으로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연간으로는 워낙 강한 쪽이고요. 초고압과 관련돼서는 여전히 업황이 좋다는 데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소외받고 있는 SOFC, 연료전지와 천연가스와 맞물려 있는 이 그림까지 감안해 봤을 때 전력망 사이클 안에서 소외받을 수 있는 종목들 꾸준히 확산한 움직임으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지스타인데요. 주말 4일 동안의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올해 20주년 생일을 맞이해서 굉장히 큰 규모,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졌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스는 이 게임사들에서는 굉장히 좀 축약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누가 승자가 될 것이냐가 업계의 관심사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이 애널리스트 출연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다뤄봤던 바 있습니다. 핵심은 이제 모바일 게임, 그리고 PC게임 그 안에서도 콘솔로 넘어가고 있는 이 트렌드에 주목해야 된다는 게 업계의 핵심인데요. 지금 이미 스텔라 블레이드 쪽에서, 네오이즈 피해거지 쪽에서 성과를 거두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우리가 꽤 성과를 낼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커져 있는 상황이고요. 당장 상반기에 지금 넷마블을 제외하고는 이미 크래프톤은 3월, 그리고 펄어비스와 넥슨도 상반기에 이 콘솔 게임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가 된 상황입니다. 넷마블의 경우에는 이 내년 한 해 동안 아직 일정이 나오진 않았고요. 그런데 이번에 덱슨 카잔 쪽에 부스가 정말 많이 인파가 많이 이 부스 쪽으로 몰렸다고 합니다. 던전 앤 파이터 IP를 확장시킨 게임으로 카잔, 이 콘솔 게임에 대한 인기가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연결지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출시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눈여겨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완성도가 꽤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크래프톤의 인조이 같은 경우에도 팬덤이 워낙 강한 게임이다 보니까 이 세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다라는 게 지스타의 결론입니다. 지난주까지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였고 한 종목에 기대감도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이 내용도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시간의 거래에서 움직임이 나왔던 재건주들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력주, 재건주, 트럼프 트레이드 약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로봇과 관련돼서도 그리고 테슬라도 지난 금요일에 미국 시장에서 괜찮았습니다. 그런 움직임 속에 재건주가 금요일 정규장에 이어서 오늘까지 움직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 필요하겠습니다. 브리핑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